다산의 마지막 공부는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남긴 사유와 성찰을 바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부의 본질을 다시 묻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자 조윤재는 강진유배라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다산이 어떻게 절망을 사유로 전환하고 삶 전체를 하나의 공부로 완성해 갔는지를 차분히 조명합니다. 정치적 좌절과 인간적 고독 속에서도 다산은 학문을 멈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마지막 공부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위인 정의나 학문 소개를 넘어 공부란 무엇이며 왜 우리는 평생 공부해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다산에게 공부는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삶을 바로 세우는 실천이었고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며 인간다운 삶을 향한 지속적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배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그의 사유는 성공과 경쟁 중심의 현대 사회에서 더욱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빠른 성과와 효율을 중시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공부를 시험이나 결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다산은 공부가 곧 삶의 태도이며 인격의 완성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책은 노년의 지혜를 기록한 회고적 텍스트가 아니라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공부의 길을 안내하는 철학적 안내서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산의 마지막 공부는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배움의 의미와 인간이 평생 추구해야 할 성찰의 방향을 제시하며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공부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도록 이끄는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정약용의 삶이 어떻게 마지막 공부로 이어지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은 강진유배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격변 속에서 이루어진 유배는 단순한 거처 이동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개혁을 꿈꾸던 학자가 하루아침에 권력에서 밀려나 외딴 지역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은 개인에게 깊은 상실감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고립의 시간이 다산에게 새로운 사유의 공간을 열어주었으며 외적 성공 대신 내적 성찰을 중심으로 한 공부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실패는 다산에게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개혁을 향한 열망이 좌절되는 과정을 통해 권력의 한계와 인간 사회의 복잡성을 절실히 체험하였고, 이러한 경험은 학문을 현실과 연결하려는 그의 문제의식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동시에 유배라는 상황은 가족과의 이별,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인간적 고통을 동반하였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삶의 의미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산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학문을 통해 마음을 정돈하고 삶의 방향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자기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정치적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그는 독서와 저술에 몰두하며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깊이 탐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확장하는 차원을 넘어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실천적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이 현실을 떠난 추상적 사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보았으며 인간의 삶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 그의 저술과 사상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지막 공부가 형성된 시대적 상황 또한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조선 후기 사회는 정치적 당쟁과 제도적 모순이 심화되던 시기였으며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산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학문이 사회개혁과 민생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위해 실천적 지식과 도덕적 성찰을 결합한 공부를 추구하였습니다. 유배라는 개인적 시련과 시대적 위기 의식이 결합되면서
그의 공부는 더욱 깊은 철학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인간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사유로 발전하였습니다. 결국 다산의 마지막 공부는 고난 속에서 형성된 내적 성숙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배라는 전환점, 정치적 실패와 인간적 고통, 그리고 자기 성찰을 통한 학문적 전환은 그가 평생 추구한 공부의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마지막 공부가 단순한 노년의 사유가 아니라 삶의 모든 경험이 응축된 철학적 결실임을 자연스럽게 확인하게 됩니다. 마음 공부의 출발점은 학문 이전에 인간 이해와 자기 성찰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다산의 마지막 공부가 보여주듯 정약용에게 공부는 외부 세계를 탐구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혼란에 있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공부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유배라는 고립된 상황 속에서 다산은 외적 활동이 제한된 대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었고, 이 과정은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타인을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흐름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을 그는 반복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마음 공부의 핵심은 욕망과 감정의 통제에 있습니다. 다산은 인간이 욕망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공부의 중요한 목표라고 보았습니다. 욕망이 통제되지 않을 때 판단은 흐려지고 삶의 방향 또한 쉽게 흔들리게 되며 결국 학문 역시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그는 깊이 통찰하였습니다. 특히 분노와 탐욕, 질투와 같은 감정은 인간관계를 해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마음 공부를 통해 이러한 감정을 절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감정 통제는 억압이 아니라 이해와 성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마음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삶의 안정과 인격 성숙을 위한 실천적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부의 목적에 대한 다산의 관점 또한 마음 공부와 깊이 연결됩니다. 그는 공부를 출세나 명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며 인간다운 삶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지식의 축적이 목표가 되는 공부는 쉽게 경쟁과 비교로 이어지지만 마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부는 삶의 방향을 안정시키고 타인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을 지니게 됩니다. 다산은 공부가 인간의 내면을 밝히고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삶뿐 아니라 공동체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공부를 단순한 기술 습득이나 정보 획득으로 이해하는 현대적 경향과 대비되며 공부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삶과 학문의 일치라는 주제는 마음 공부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산은 삶과 삶이 분리될 때 학문은 공허해지고 삶 역시 방향을 잃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부는 책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며 작은 행동과 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 형성된 인식과 태도는 인간관계, 사회적 책임, 그리고 일상의 선택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문은 삶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는 학문이 현실과 연결될 때 비로소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된다고 보았으며 마음 공부는 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 공부는 인간 이해와 자기 성찰, 욕망과 감정의 절제, 그리고 공부의 목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삶과 학문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부는 특정 시기나 환경에 제한되지 않고 평생 지속되어야 하며 삶의 변화와 경험 속에서 더욱 깊어지는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다산의 마지막 공부는 이러한 마음 공부의 의미를 통해 독자에게 지식 중심의 공부를 넘어 삶을 변화시키는 성찰적 공부의 길을 제시하며 인간이 평생 추구해야 할 배움의 방향을 차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부의 본질은 단순한 지식 축적을 넘어 삶 속에서 실천되는 학문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다산의 마지막 공부에서 정약용은 공부를 현실과 분리된 사유활동으로 보지 않았으며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개선하는 실천적 힘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는 학문이 추상적 이론에 머무를 때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공허한 논쟁으로 흐르기 쉽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공부는 반드시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조선 후기 사회의 제도적 모순과 민생 문제를 경험한 그의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학문이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천적 학문으로서의 공부는 단순히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이해와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실천을 의미하며 이는 인간의 삶을 보다 안정되고 의미 있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 제시됩니다. 암과 행함의 통합은 다산이 강조한 공부의 핵심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식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학문은 완성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 반대로 행동이 성찰과 이해 없이 이루어질 때 역시 방향을 잃게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부는 암과 행함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 두 요소의 균형이 학문의 깊이를 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다산에게 앓은 삶을 이해하는 도구였고 행함은 그 이해를 현실 속에서 검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통합적 관점은 공부를 시험이나 평가 중심의 활동으로 제한하는 시각을 넘어 인간의 삶 전체를 하나의 배움의 과정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결국 공부는 생각과 행동이 서로를 비추며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발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서와 사유의 중요성 또한 공부의 본질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산은 폭넓은 독서를 통해 다양한 사상과 경험을 접하는 것이 학문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지만 단순한 독서만으로는 진정한 공부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독서는 사유를 위한 출발점일 뿐이며 읽은 내용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깊이 숙고하는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을 반복적으로 되새기고 기록과 토론을 통해 사유를 확장하는 습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학문을 외부에서 주어지는 정보의 집합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재구성되는 살아있는 지식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독서와 사유가 결합될 때 공부는 단순한 기억의 축적을 넘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혜로 발전하게 됩니다. 현실을 위한 공부라는 관점은 다산의 학문관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학문이 개인의 명예나 경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때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다고 보았으며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고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지향적 공부는 인간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작은 행동과 선택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다산은 공부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보았으며 이는 학문이 인간의 행복과 사회적 조화를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현실을 위한 공부는 단순한 실용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책임 있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결국 다산이 말하는 공부의 본질은 실천적 학문, 암과 행함의 통합,
독서와 사유의 결합, 그리고 현실을 향한 책임이라는 네 가지 요소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공부는 특정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과정이며 삶의 경험과 성찰을 통해 더욱 깊어지는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다산의 마지막 공부는 이러한 학문관을 통해 독자에게 공부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도록 이끌며 지식 중심의 공부를 넘어 삶을 변화시키는 통합적 배움의 길을 차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삶을 바꾸는 공부의 방법은 공부를 특정 공간이나 시기에 제한하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하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다산의 마지막 공부에서 정약용은 공부가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면 그 방법 역시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공부를 단순한 독서나 지식 습득으로 한정하지 않고 질문, 기록, 성찰, 그리고 평생 지속되는 학습 태도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삶을 바꾸는 공부란 특별한 재능이나 환경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과 태도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이 이 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는 공부는 배움의 출발점으로 제시됩니다. 다산은 공부가 정답을 찾는 과정이라기보다 질문을 통해 이해를 깊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질문은 인간이 현실을 능동적으로 바라보게 만들며 기존의 생각과 관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책을 읽을 때에도 단순히 내용을 받아들이기보다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사고하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질문 중심의 공부는 사고의 폭을 넓히고 지식을 단순한 정보가 아닌 살아있는 이해로 전환시키는 힘을 지니게 됩니다. 질문은 배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유의 시작이며 지속적인 질문 속에서 공부는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기록과 성찰의 습관 또한 삶을 바꾸는 공부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산은 생각과 경험을 기록하는 행위가 자기 이해를 심화시키고 마음을 정돈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록은 단순한 정보 저장이 아니라 사고를 구조화하고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도구가 되며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성찰은 경험을 지혜로 전환시키는 핵심 과정으로 작용합니다. 하루의 작은 사건과 생각을 돌아보는 습관은 삶의 방향을 점검하게 만들고 잘못된 판단이나 감정적 반응을 수정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록과 성찰의 반복은 공부를 일회적 활동이 아닌 지속적 성장의 과정으로 만들어줍니다. 일상의 공부라는 관점은 다산의 학문관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공부가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 국한될 때 삶과 분리되기 쉽다고 보았으며 일상의 모든 경험이 배움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 사회적 역할 수행, 그리고 작은 선택과 행동까지도 공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인간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상의 공부는 특별한 성과를 요구하지 않으며 꾸준한 관찰과 성찰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태도는 공부를 부담이 아닌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배움이 지속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합니다. 평생 학습의 태도는 삶을 바꾸는 공부의 궁극적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산은 인간이 어느 시점에서 공부를 마친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 역시 멈추게 된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공부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나이와 환경의 변화는 공부의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배움의 필요성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그는 분명히 하였습니다. 평생 학습의 태도는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유연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삶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돕고 인간이 보다 성숙한 시각으로 세계를 이해하게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결국 삶을 바꾸는 공부의 방법은 질문을 통해 사고를 확장하고 기록과 성찰을 통해
자기 이해를 심화하며 일상 속에서 배움을 실천하고 평생 학습의 태도로 성장의 가능성을 유지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부는 특별한 성취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형성하는 기본적 태도이며 지속적인 실천 속에서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다산의 마지막 공부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독자에게 공부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며 누구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배움의 길을 차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리더십에 대한 통찰은 공부가 개인의 내면을 넘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산의 마지막 공부에서 정약용은 인간의 인격이 혼자 있을 때보다 관계 속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타인과의 만남과 갈등, 협력과 책임을 통해 자신의 성향과 한계를 깨닫게 되며 이러한 경험이 인격 형성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학문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태도가 바르지 않다면 그 공부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는 단순한 사회적 활동이 아니라 자기 성찰의 장이자 공부의 연장선으로 이해됩니다. 겸손과 책임은 관계 속에서 인격을 지탱하는 핵심 가치로 제시됩니다. 다산은 인간이 지식과 권한을 갖게 될수록 겸손의 태도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겸손은 단순한 태도상의 미덕이 아니라 관계를 안정시키고 신뢰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며 책임의식과 결합될 때 공동체의 조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책임은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그는 인간이 책임을 회피할 때 관계는 쉽게 무너지고 공동체 역시 불안정해진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공부는 책임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도자의 공부는 이러한 관계와 책임의 확장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산은 지도자의 역할이 권한 행사에 있지 않고 사람을 이해하고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도자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욕망을 절제해야 하며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그는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지도자의 공부는 지식의 축적보다 인격의 성숙과 판단력의 균형에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경험을 통해 형성됩니다. 또한 지도자는 공동체의 이익을 개인적 욕망보다 우선해야 하며 이러한 태도는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지도자의 공부는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책임 있는 준비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 삶의 의미는 인간관계와 리더십에 대한 통찰을 종합하는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산은 인간이 독립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으며 개인의 성장 역시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체는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관계망이며 이 속에서 인간은 협력과 배려, 책임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그는 공동체가 안정될 때 개인의 삶 역시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공부는 개인적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적 조화를 이루기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관계를 경쟁의 장으로 바라보기 쉬운 현대 사회에서 관계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결국 인간관계와 리더십에 대한 다산의 통찰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인격, 겸손과 책임의 가치, 지도자의 지속적 공부, 그리고 공동체적 삶의 의미라는 네 가지 요소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통찰은 공부가 개인의 내면에 머무르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을 보여주며 삶 전체를 하나의 배움의 과정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다산의 마지막 공부는
이러한 관점을 통해 독자에게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책임 있는 리더십의 의미를 차분히 전달하며 공동체 속에서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공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년과 성숙의 공부는 인간의 생애가 깊어질수록 배움의 방향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다산의 마지막 공부에서 정약용은 나이 들물 단순한 시간의 축적이 아니라 성찰이 응축되는 과정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는 세월이 흐를수록 지식의 양보다 삶을 바라보는 시야와 판단의 균형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비로소 지혜가 형성된다고 설명합니다. 젊은 시절의 공부가 확장과 도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노년의 공부는 정리와 통합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깊이 있게 바라보는 데 초점이 놓이게 됩니다. 욕망을 내려놓는 공부는 이러한 성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산은 인간이 끝없는 욕망에 매여 있을 때 마음의 평정을 얻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특히 노년에 이르러서는 소유와 경쟁보다 절제와 균형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욕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조절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인간은 보다 자유로운 마음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절제는 체념이 아니라 삶을 보다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게 만드는 과정이며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는 토대가 됩니다. 삶을 정리하는 공부 또한 노년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산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성찰하는 일이 단순한 회귀에 그치지 않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삶의 정리는 후회와 집착을 줄이고 중요한 가치와 관계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이 남길 것과 내려놓을 것을 구분하게 되며 보다 단단한 내면을 형성하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 역시 성숙의 공부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산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삶을 더욱 진지하게 만드는 계기로 이해하였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을 자각할 때 하루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게 되며 타인과의 관계 또한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연결됩니다. 결국 노년과 성숙의 공부는 지혜를 축적하고 욕망을 절제하며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통해 완성되며 이는 인간이 마지막까지 배움을 이어 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사유가 오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있는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다산의 마지막 공부는 정약용의 사유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공부의 의미를 다시 묻도록 이끕니다. 오늘날 우리는 빠른 변화와 경쟁 속에서 공부를 성과와 결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다산의 관점은 공부가 삶의 방향을 형성하고 인간의 내면을 안정시키는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지식의 축적이나 자격 획득을 넘어 삶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성과 중심 사회에 대한 성찰 또한 중요한 주제로 제시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효율과 속도가 강조되며 공부 역시 경쟁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배움의 본질을 좁히고 인간의 내면적 성장을 소홀히 만들 수 있습니다. 다산의 사유는 공부가 타인과의 비교나 외적 평가에 종속될 때 삶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주며 성과보다 과정과 성찰을 중시하는 태도의 필요성을 일깨웁니다. 이는 성공의 기준을 재검토하고 삶의 의미를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마음의 안정과 삶의 방향은 공부가 제공하는 중요한 가치로 제시됩니다. 공부를 통해 인간은 현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감정의 동요를 줄이며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화가 빠른 사회일수록 내면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며 공부는 그러한 기준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작용합니다.
배움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돕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며 인간이 보다 안정된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을 지니게 됩니다. 평생 공부의 가치는 이러한 메시지를 종합하는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변화 속에서 배움 역시 지속되어야 합니다. 평생 공부는 특정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경험과 성찰 속에서 이어지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인간은 성장의 가능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결국 이 장은 공부가 경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고 방향을 찾기 위한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독자에게 배움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도록 이끄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산의 마지막 공부가 왜 한 시대의 기록을 넘어 삶의 철학으로 남는지를 자연스럽게 확인하게 됩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공부는 특정 시기에 학문적 성과를 정리한 결과물이 아니라 평생의 경험과 성찰이 응축된 삶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좌절과 유배라는 고난 속에서도 그는 배움을 멈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길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공부가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 제한되는 활동이 아니라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내적 노력임을 보여줍니다.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공부가 곧 삶이라는 통합적 인식에 있습니다. 다산에게 공부는 지식을 쌓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인간다운 삶을 완성하기 위한 실천이었습니다. 그는 암과 행함의 균형, 욕망의 절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인격,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책임을 공부의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며 배움이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조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사회에서 공부가 경쟁과 성과 중심으로 이해되는 경향을 넘어 인간의 내면과 삶의 방향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재조명하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나이와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공부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젊은 시절의 공부가 확장과 도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공부는 정리와 성찰, 그리고 지혜의 형성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배움이 특정 시기의 과제가 아니라 생애 전반을 관통하는 지속적 과정임을 보여주며 인간이 마지막 순간까지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평생 공부의 관점은 삶의 변화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다산의 마지막 공부가 삶의 철학으로 남는 이유는 공부를 인간 존재의 본질적 활동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일상과 관계, 책임과 성찰 속에서 실천하도록 안내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에게 특별한 방법이나 성과를 요구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작은 실천을 통해 배움을 이어가도록 조용히 권합니다. 통합적으로 바라볼 때 다산의 마지막 공부는 지식의 축적을 넘어 삶을 이해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인간다운 방향을 모색하게 만드는 지혜의 기록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배움의 길을 제시하는 메시지로 남게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